바다님, 제가 진짜 열심히 1억을 모았거든요. 절대 잃고 싶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이걸 또 한 3억, 5억으로 잘 또 불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든단 말이죠. 뭐 해야 돼요? 저도 한 8천, 1억 사이 정도 돈 있을 때가 있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그 선택지가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다 해봤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걸 알려줄게요. 피디님 같은 1억이 있는 그런 직장인이 꼭 해야 되는 투자가 뭔지를 이제 딱 알려줄게요. 내가 처음에 종잣돈이 1억 정도 이제 만들어졌을 때 그때 내가 했던 게 적금도 있을 거고 주식도 있고 제가 오피스텔 투자도 했었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했던 게 아파트 투자인 거죠. 이 네 가지 중에서 제일 안전한 거는 예적금이잖아요. 예적금을 가지고 내가 만약에 수익을 낸다라고 하면 그러면 1년에 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돈을 불릴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 정도를 가지고 내가 뭔가 진짜 투자를 되게 잘했다, 되게 잘 불렸다 라고 하기는 좀 아쉬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하는 거가 주식인 것 같은데 이 주식이 진짜 공부해서 주식 투자하는 경우는 사실 잘 없잖아요.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제 직장 다니면서 한 3년 차쯤 됐을 때 이제 남편이랑 같이 이제 둘이 어플을 깔고 주식에다 돈을 넣기 시작했어요. 그 돈이 벌릴 것 같은 그 느낌이 들잖아요. 안 해볼 때는 모르지만 해본 사람은 알아요. 왠지 될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게 사실 잃은 돈이 진짜 몇 천만 원. 그래서 주식으로 뭔가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수익 진짜 돈을 다 잃을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텐베거라고 얘기를 흔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10배 나는 그런 투자를 하게 될 수도 있죠. 이게 사실은 내 주변에서 이렇게 번 사람이 많냐라고 하면 제 주변에는 사실 없었어요. 근데 바다님 오피스텔도 하셨어요? 수도권에 상승장이 왔을 때 말 그대로 그 속된 말로 눈이 팍 도는 거죠. 내가 뭐라도 좀 해봐야 되겠다. 남들이 했던 거 말고 좀 다른 거를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거는 뭔가 기회다 라고 잘 알지도 못하는데 생각했던 게 오피스텔이었어요. 잘 팔리지도 않는 오래된 오피스텔을 매수를 해서 5천만 원 정도 사실 손실을 보면서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실 시작을 했죠. 그때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월세를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보통은 은행에서 주는 이자보다는 조금 더 나은 거를 하기 위해서 이 투자라는 어떻게 보면 번거로운 그런 일들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좀 높은 5%에서 많게는 한 10%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투자가 오피스텔 투자예요. 근데 오피스텔이 단점이 뭐냐면 시세 차익이 많이 나는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도 시세 차익이 많이 안 나거든요. 10년 동안 안 오르는 곳들도 있어요. 그런 정도로 좀 어렵기 때문에 사실 우리같이 돈을 5년에서 10년 안에 빨리 벌고 싶어하는 1억을 가지고 막 빨리 벌고 싶다. 그런 케이스는 좀 맞지 않는 투자인 거죠. 그래서 대안으로 우리가 수요도 훨씬 많고 좋은 자산 가치 있는 거가 아파트예요. 이 아파트를 가지고 내가 1억으로 투자한다고 했을 때 진짜 주식은 어떻게 보면 이게 만약에 상장 폐지가 되거나 하면 영원히 되는 건데 아파트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정 안 되면은 내가 들어가서 살기라도 할 수 있는 게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좀 공부를 해놓은 상태라면 돈을 잃지 않고 시장이 지나감에 따라서 돈을 벌 수 있단 말이에요. 정말 내가 공부를 잘해서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1억을 가지고 10억 이상 버는 투자도 당연히 많이 하실 수 있는 거죠. 바다님은 어쨌든 이걸 다 해보신 거잖아요. 지금은 부동산 아파트 투자로 지금 7년차 투자를 하고 계시잖아요. 왜 아파트를 최종적으로 하셨어요? 직장인이 뭔가를 따로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는 어려워요. 생계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실 병행할 수 있는 거가 그런 투자가 돼야 되는데 투자를 할 때 이 아파트라는 거는 그냥 초보 투자자들이 접근해서 내가 1억을 넣어서 1억 이상을 벌고 또는 3억, 5억을 벌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높은 확률로 돈을 벌게 해주는 거가 사실 아파트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잘 모은 그 1억을 가지고 다른 거를 막 하면서 돈을 잃을 확률이 높은 그런 선택을 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진짜 확률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그런 선택을 하는 거가 현명한 거잖아요. 만약에 10년 전에 저한테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저한테 얘기할 것 같아요. 제발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아파트 공부만 해. 제가 처음에 투자를 막 시작하고 또 그 전부터 2013년도에서 16년도 사이에 3억대에서 4억대 사이의 아파트들이 20평대 기준으로 경기도부터 서울에 정말 많았어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거는 그 3억대에서 4억대 되는 아파트들이 어떤 아파트는 6억 정도가 갔고요. 어떤 아파트는 12억까지 갔어요. 진짜 소름 돋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서울에 6억대에서 7억대 정도 되는 아파트들이 진짜 많아요. 그게 동대문에도 많고 서울 안에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 6, 7억대 또는 8억대 또는 그거보다 더 좋은 그런 아파트들에 대해서 가치를 잘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이게 엄청 나중에 자산 격차가 벌어질 거예요. 저는 1억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6억, 7억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수도권도 힘들지 않을까요, 저는? 대부분은 PD님처럼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집을 살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되게 생각을 안 하시는데 진짜 동대문에서 PD님이 그 열심히 모은 1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아파트가 있으니까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가 1억 정도 넣어가지고 3억, 5억 정도 벌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해보겠다라고 생각했다면 이런 아파트들도 당연히 수요가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죠. 사람들이 수요를 잘 갖추고 있는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서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동대문구가 서울 안에서 되게 중심 쪽에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노른자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기회가 왔고 그리고 거기가 미래에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땅을 내가 갖고 있는 종잣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거가 기회가 많지 않을 수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이런 곳들도 기회가 없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동대문구가 그렇게 좋아요? 동대문구가 위치가 진짜 좋거든요. 서울에서도 되게 중심에 가까이 있고 옆에 도심 업무지구가 있어요. 광화문 이쪽에 을지로 여기에 직장이 진짜 많잖아요. 청계천 이쪽에도 정말 직장이 많고 그리고 그 아래에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는 성동구? 거기서 좀만 내려가면은 강남. 그러니까 위치가 정말 좋아요. 그리고 여기가 앞으로 사실 더 좋아지게 만들겠어 하고서 나라에서 여기다 호재를 막 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동대문구가 여러 동네가 있는데 청량리 아니면 이문휘경 이런 동네들이 있는데 이 두 개 동네가 전체적으로 완전 그 새 아파트 밭으로 바뀌어요. 새거들이 막 모여가지고 아이들이 깔깔깔깔 하면서 막 킥보드 타면서 다니는 그런 광경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동네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천지개벽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동대문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서울 전체로 봤을 때 지금 동대문을 5손가락 중에서 한 4번째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이 동네가 3번째 또는 그 이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위상을 가질 수 있게끔 가고 있다. 그런 미래 가치가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사실 동대문을 보면 얘가 어떻게 바뀔까? 잘 사실 모르거든요. 그래서 얘가 나중에 미래에 어떻게 될지 를 볼 수 있는 거 약간 도플갱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마포예요. 예전에 마포에 미분양이 많았어요. 그 미분양 됐던 그 아파트들이 지금은 이제 17억 이상이 가고 있죠. 마레프. 마레프 진짜 좋거든. 근데 얘가 예전에는 어땠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야 동대문구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예전에는 이렇게 오래된 건물들이 사실 있었던 거죠. 지금 사실 동대문구 가면은 이런 동네들이 진짜 많거든. 그런 곳들이 이 우리가 마포에서 볼 수 있는 새 아파트들처럼 바뀐다는 거죠. 서울이 25개 중에서 마포구가 미분양이 제일 많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진짜 놀랍죠. 마포가 과거에는 좋은 그런 사람들이 되게 살고 싶어 한다 그런 느낌이 아니었던 동네인 거예요. 사실 동대문도 처음 가시는 분들도 조금 동네를 걷다 보면은 정말 오래된 주택들이 많거든요. 밤에 다녔을 때는 되게 무서운 길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괜찮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과거에 마포도 사실 그랬어요. 근데 마포가 어때요? 서울 안에서 위치가 되게 좋잖아요. 동대문도 위치가 좋고 앞으로 심지어 더 좋아질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서 실제로 내가 집을, 아파트를 산다라고 하면 내가 서울에 어디를 투자를 한다 또는 경기도에 어디를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투자 중에서 진짜 잘한 선택? 어떻게 그때 알고서 동대문을 투자했어? 와, 진짜 대단하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동대문 투자예요. 동대문에 제일 비싼 아파트 얼마인 줄 알아요? 그 청량리역 바로 앞에 65층짜리 주상복합이 있거든요. 지금 한 17억 정도예요. 우리가 서울에 관악구나 이런 것들 입지가 되게 좋잖아요. 서초, 동작 되게 빨리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는 대장 아파트가 한 11억? 12억 한단 말이에요. 동대문 랜드마크 아파트가 17억이라는 거는 정말 의미가 커요. 그만큼 사람들이 동대문 안에서 그 정도 돈을 주고 살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동대문에 살고 있다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굉장히 좋은 동네라는 거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생각보다 강남이나 업무지구, 우리가 뭐 광화문 또는 여의도 이런 곳들 접근하기가 1시간 안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가 굉장히 장점이에요. 예를 들면 경기도랑 비교한다고 했을 때 경기도에도 똑같이 6억짜리, 7억짜리 집 많거든요. 그런 아파트들이랑 비교한다고 했을 때 업무지구에 일자리를 우리가 훨씬 빨리 갈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좋아지는 그런 땅이잖아요. 되게 무섭고 사실 너무 큰 도전이죠. 더 용기가 필요한 그런 선택인데 그럴수록 더 나아질 수 있고 나한테 되게 좋은 그런 결과를 줄 수 있는 곳을 잘 보고서 그걸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곳 중에 동대문이 정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알고서 공부하고 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서울 투자할 수 있는 곳들 중에서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종잣돈에서 정말 잘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곳들 중에서 진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 게 그게 동대문이에요.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지역들이 많지는 않아요. 서울 안에서도. 근데 나라에서 진짜 마음먹고 여기 진짜 개발시킬 거야 하고서 하는 곳은 많지 않거든. 그게 동대문이에요. 진짜 지금 같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정말 많아요. 예를 들면은 8억 대 되는 그런 아파트를 매수한다라고 했을 때 경기도에 있는 30평대 신축도 할 수 있고요. 또는 동대문 안에 있는 20평대 신축 아파트, 둘 중에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흔히들 경기도에 있는 신축 아파트 30평대를 많이 선호를 하고 뭐 이 정도면 됐지 하고서 그냥 더 내 눈에 보였을 때 좋은 걸 선택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들여다보면은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때 보면은 사실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던 그런 아파트들이 상승장일 때 가격 차이가 어떻게 벌어지냐면, 동대문에 있는 20평대 아파트는 11억 5천 정도까지 가고요. 경기도에 있는 30평대 신축 아파트는 9억 5천 정도, 2억 정도가 벌어지는 거죠, 가격이. 근데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더 사실 동대문에 있는 20평대 신축이 더 가치가 있는데 지금 가격이 똑같아졌어요. 그래서 이럴 때 잘 보고서 선택을 하지 않으면, 내가 가치를 잘 알고 땅 가치를 잘 알고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만약에 선택을 한다 그러면 나중에 그게 진짜 뼈에 사무칠 거예요. 그래서 그런 후회를 하지 않게끔 조금만 공부하고서 좋은 선택을 하시면 좋겠어요. 막 시장이 막 올라갈 때에는 진짜 더 면밀히 봐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왜냐면 조심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시기는 그냥 내가 뭐가 더 가치 있는지를 조금만 공부하면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안 하게 됐을 때 이게 결과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해보시면 앞으로 5년 뒤에는 너무 다른 결과가 나타날 거예요. 제가 알기로 바다님이 어제도 동대문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지금 여전히 다 공사하고 있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기가 바뀐다고 하는 그런 상황인가요? 아니면 점점 여기에도 변화가 보이고 있나요? 지금 신기한 게 사람들이 딱 보는 그런 단지들이 있거든요. 새 아파트들 몇 개 단지들이 있어요. 거기는 지금 최근에 신생아 특례 대출이나 이런 정책 대출이 좀 많이 되잖아요. 앞으로 소득이나 이런 기준들도 막 풀어준다고 하니까 그런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가격이 막 움직일 만큼 좀 거래가 되고 사람들이 집을 보는데, 거기에서 조금만 벗어난 그런 새 아파트들은 정말 가격이 이 가격이라고? 다시 확인해야 될 만큼 가격이 그대로인 곳들이 많아요. 그냥 신축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단지 규모도 좋고 브랜드도 있는 그런 아파트인데 기회를 주고 있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다 지금 막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 라고 하고서 그냥 치부하기에는 기회들이 많이 있으니까 조금만 공부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에서 괜찮다라고 하는 곳들이 보통 3억 이상 정도 들어요. 근데 동대문구는 2억 안쪽으로 할 수 있는 단지들이 진짜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전에 4억 정도 들었던 투자금이 3억, 2억 정도 투자금으로 지금 줄어온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아까 그리고 1억으로 가능한데도 보여주셨잖아요. 그게 원래부터 1억 들던 아파트가 아니에요. 점점 그렇게 기회를 주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기회를 주는 곳들이 아까 경기도도 있고 서울 외곽에도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곳들보다 훨씬 입지가 좋으면서도 앞으로 향후에 더 좋아질 수 있는 가치가 훨씬 있는 땅이기 때문에 같은 1억을 들여서 한다 또는 같은 2억을 들여서 한다 라고 하면 동대문을 보는 게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올
가져올 수 있죠. 투자 관점으로만 동대문을 추천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실거주까지 누리고 싶은 분? 뭐 직장이나 아이 학교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분들한테도 동대문 추천하시는지 궁금해요. 동대문구가 새 아파트들이 몇천 세대? 막 만 세대 규모로 들어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안에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이 갖춰진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전농이나 답신리 쪽에 새 아파트들이 있는 곳에 가면은요, 사고력 수학 이런 학원들이 있어요. 그런 학원들은 그 학원가가 잘 갖춰져 있고 좀 공부를 좀 잘 시키고 싶다 하는 그 동네들에 있는 학원이거든요. 그런 곳들이 동대문에도 있어요. 그런 거가 동대문에 이문희경이나 아니면 나중에 청량리나 이쪽에 새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그런 환경들이 추가로 갖춰질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 키우기 좋은 환경이 될 뿐만이 아니라 교통도 앞으로 더 좋아질 거고, 지금도 청량리 근처에 있는 곳들은 진짜 40분 안에 강남을 갈 수 있는 좋은 그런 교통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더 좋아진다는 거니까 장점이 많죠. 지금 만약에 동대문에 내가 내 집 마련을 하시겠다 하는 분들이 한 2억에서 3억 정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언뜻 생각했을 때 구축은 좀 힘든데, 그러면서 그냥 경기도 외곽에 신축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좀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당장 들어가서 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거주하는 거는 전월세로 살면서 나중에 더 좋은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아파트를 소유를 하면서 이후에 뭐 4년이나 6년 뒤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내 집 마련을 조금 더 좋은 레벨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내가 사실 사면 5억에서 6억 정도 되는 거를 살 수 있는데, 내가 거주랑 소유를 분리해서 만약에 하게 되면 동대문 안에서 20평대 신축도 할 수 있거든요. 그냥 가격으로 따졌을 때는 한 2억 정도 차이가 나지만 지금 신축 아파트들이 3억 정도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은데, 그런 선택을 했을 때 이 2억 차이가 나중에는 5억 이상으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죠. 바다님도 서울로 처음에 투자 시작하셨어요? 아니었죠. 사실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돈을 모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하기도 전에 돈을 막 잃었어요. 누가 저한테 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런 걸 해봐 라고 알려줬다면 그렇게 좀 했을 텐데, 주변에 사실 그런 분들이 없었어요. 그냥 그때는 돈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냥 맨땅에 헤딩하면서 막 돈을 엄청 날렸어요. 그냥 제주바다야, 이거를 1,000만 원 이렇게 모아가지고 뭐를 하려고 하지 말고 적어도 5천만 원? 1억 정도를 모아서 좀 괜찮은 거를 사서 일을 열심히 하면서 기다리면 그럼 알아서 돈이 불어날 거야. 이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제가 처음에 서울부터 임장을 했었는데, 그때 서울이 투자할 수 있는 곳들이 거의 다 이제 없었을 때였어요. 그때 임장을 되게 좋은 곳들을 막 다닐 때였는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내가 그때 5천에서 1억 정도 돈 갖고 있는 거를 잘 쥐고 좀 일찍 공부를 해서 이거를 매수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막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하면서 다녔거든요. 그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그 때가 온 거죠. 내가 1억이 있었으면은 이거를 했을 텐데 라고 기다려왔던 시장이 온 거예요. 살 게 너무 많은 시장. 이것도 살 수 있고 저것도 살 수 있는, 잘 고민해서 비교해서 사야 되는 그런 시장이 온 거예요. 예전에는 비교할 수 있는 것조차도 없었거든요. 운이 좋은 거죠. 지금 투자를 공부하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만난 분들은 진짜 운이 좋은 거예요. 서울에 기회가 왔다라고 알고 있는 분들은 많은데 그거를 실제로 실행으로 옮기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최근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 미혼이신 분이 돈을 너무 잘 모은 거예요. 예적금 통장이 한 7개인가 됐어요. 몇천만 원씩을 이렇게 따로 모아서 통장에다가 이름도 붙였어요. 애칭을 붙여가지고 진짜 소중하게 모은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려고 한 거예요. 그분이 경기도에 있는 역세권 30평대 아파트랑 동대문구에 있는 20평대 신축 아파트랑 두 개를 너무 고민을 하셨어요. 저는 경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정말 단지 하나하나 다니면서 가치에 대해서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부한 게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조언을 드렸죠. 그래서 그 미혼이신 투자자분이 동대문에 있는 20평대를 정말 싸게 매수하셨어요. 그걸 매수하시고 나서 가격이 진짜 앞자리가 바뀌었거든요. 진짜 투자를 잘 하신 거죠. 월부에서 공부하면서 배우신 분인데, 제가 그거를 같이 지켜보면서 지금도 물론 당장 이렇게 올라서 되게 기쁘고 하지만 길게 5년 이상을 봤을 때 훨씬 웃음 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제가 뭔가 도와드렸다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되게 뿌듯해요. 은잉은잉님이 후기 남겨주신 거
것 중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투자단지 볼 때도 편견을 많이 깰 수 있었던 계기였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동대문에 위치는 좋은데 좀 규모가 작은 그런 단지들이 있고요. 또는 시장통 옆에 있다 보니까 뭔가 여기는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곳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 소액으로 투자한다는 거는 진짜 모든 걸 갖춘 100%다 갖춘 곳일 확률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사실 소액으로 투자할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도 투자 가치가 되게 높은 곳들이 있어요. 그런 특징이 뭔지를 강의에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공부를 해나가시면 편견도 깨실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동대문에서 이런 곳들을 좀 봐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세요. 파도타기님께서 후기를 작성하신 건데, 지방에서 아파트를 매도하고 나서 1억 정도의 투자금이 생겼을 때 동대문구 투자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지역을 바라보는 관점을 배우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려드리고 있고, 부모님 노후 준비로 동대문구를 바라봤을 때 괜찮은 단지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수강을 하셨는데, 실제로 부모님께서 노후 대비로 동대문구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그런 단지들은 뭐냐면 되게 장기로 또 보유할 수 있는 단지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단지들이 단지들마다 어떤 가치를 갖고 있고 장기로 진짜 10년 이상 가도 되는 그런 가치를 갖고 있냐 없냐, 이런 부분들을 알려드려요. 단지별로도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단지를 정말 많이 얘기해요. 다 각자 갖고 있는 종잣돈 규모도 다르고 일으킬 수 있는 사실 대출 규모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별로 어떻게 내가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배우실 수 있죠. 근데 내가 왜 지역을 공부란 걸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에 집을 갈아타기를 2015, 16년도 그때 엄청 알아보러 다녔거든요. 광명에 살 때였는데 김포도 가고 서울에 뭐 영등포, 진짜 일대 있는 곳들 다 다녔어요. 좀 괜찮다라고 하는 곳들을 거의 1년 가까이 사실 다니면서 집을 보고 나서 공부를 막 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아는 수준에서 지역을 보고 왔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만 지역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남들이 좋다고 하고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그냥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제일 좋아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익숙하니까. 1년 내내 보고 다녔는데 결국은 원래 살았던 그 동네 옆에 있는 아파트를 샀어요. 진짜 웃기지 않아요? 1년 내내 그렇게 다녀놓고. 진짜 인생을 그런 바꾸는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그 지점은 여러 개의 진짜 대안들 중에서 객관적으로 보고 남들이 좋다라고, 나도 좋지만 다른 사람들도 진짜 좋아해 라고 하는 곳들을 잘 선택을 해야 그게 진짜 인생 바꾸는 그런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한다는 거는 내가 익숙한 선택을 하는 거에서 벗어나서 그 이상의 다 더 큰 시장을 보고 거기서 남들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는 그런 선택들, 이제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훨씬 더 많이 수익을 낼 수 있을 그런 자산을 선택할 수 있게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공부하는 사이에요. 동대문 그거 올라버리면 어떡해요? 그런 걱정이 들죠. 왜냐면 지금 막 또 좋다고 하는 단지들은 움직이는 거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정말 다행인 거는 시기적으로 이게 가격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이사를 하거나 집을 구하는 게 뜸한 시기예요. 비가 엄청 내리는 장마철이나 한여름에는 사람이 잘 안 다녀요. 그래서 올라갔던 가격이 다시 내려올 가격이 돼서 매수를 할 가능성이 높은 시기가 지금 같은 시기예요. 그런 시기라 공부를 하고 나서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지, 기회가 날아간다고 해가지고 막 이게 막 진짜 상승장이 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사람이 그냥 내가 일상을 겪어내다 보면은 그냥 내 상황에 약간 짓눌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새로운 거를 생각할 그런 여력조차 없이 매일매일 출퇴근하는 거에 질려있고 애기 키우는 거 말고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는, 제가 그때 투자 처음에 시작할 때 애기 이유식 만들고 막 이랬을 때였거든요. 저의 온 관심이랑 온갖 고민들이 사실 그런 애기에 관련된 것들에 되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하는 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그럴 때 제가 했던 거는 처음에는 팟캐스트나 유튜브 같은 거를 좀 들었고요. 그냥 이유식 이렇게 적으면서 방송을 좀 들었어요. 그게 시작했어요, 저한테. 그것처럼 우리 지금 이 방송을 보는 분들도 아마 이 유튜브를 그냥 편하게 앉아서 보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출근길에 내가 그래도 뭐라도 보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낑겨가지고 가면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아이 이제 육아하면서 짬짬이 이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 분들한테 저의 과거 역시 그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용기를 내서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흔히 경제적 자유를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것처럼 여러분도 지금 이 짬을 내서 이걸 보고 있지만 5년 뒤에 7년 뒤에는 정말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임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게 제가 많이 도와드릴 거니까, 만약에 진짜 내가 더 용기를 내서 행동으로 옮겨보겠다 하는 분들은 우리 아래에 그 링크 남겨드리니까요. 링크를 클릭해서 더 다음 단계로 한번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